네, 안녕하십니까. 깡새클럽 강재 전문가입니다. 자, 한 주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거래소 시장이라든지 코스닥 시장, 전 시장 모두 다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외인들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투신권에서의 차익 물량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투신권의 현금 비중이 2015년 이후로 가장 높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펀드 환매가 나오는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투신권에서 물량이 출하가 되고 있는데 물량이 많이 출하된 만큼 나중에 시장에서 또 들어오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여전히 시장에서는 강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 종목들이 있었고 반대로 좀 쉬는 종목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1950포인트라는 가격대가 앞전처럼 저항이 아니라 지금은 지지로 받쳐주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1940포인트, 50포인트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아무래도 이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계감도 오늘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업종별로 보게 된다면 어저께 강세를 계속해서 나타냈었던 이제 조선이라든지 기계, 보통 우리 산업재 섹터 이쪽의 강세가 그대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업종이 바로 은행 업종이죠. 그동안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상승이 굉장히 나오지 못한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 강세를 띄우면서 이제 은행주들까지도 순환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강세를 띄는 업종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순환이 나타난 반면에 시장에서 약세를 띄는 거는 이제 어저께도 약세 띄었던 화학 업종이 오늘도 약세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 외적으로도 일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좀 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지수보다는 현재는 업종별, 종목별 순환이 이어지는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전략을 좀 많이 좀 짜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하나씩 또 보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한 주 동안에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한 주가 이제 3월 첫째 주였는데 상당히 좋았죠. 그러니까 3월 첫째 주를 보게 되면은 우선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유입된 것이 보이는데 거래일수로는 4거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거래 동안에 1조 2천억이라는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하루 평균 4천억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그런 모습이었고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5,700억이라는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기관의 매도는 대부분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출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인들의 매수가 1,600억 정도 들어왔는데 거의 거래소의 시가총액과 코스닥의 시가총액 차이만큼 유입이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인들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대형주만 산다 이게 아니라 코스닥이라든지 중소까지도 같이 유입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도세가 코스닥에서도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코스닥에서에 대한 기관에서는 매도가 좀 완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 주 동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1.85% 올라가는 모습인데 아직이요? 잠깐 화면 전에 걸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1.85% 올라갔는데 대형 지수가 1.89%고요. 중소형이 조금 더 상승을 보여줘서 2%대 그리고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장에서 경계감이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나타난 반면에 코스닥이 덜 나타났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안에서도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중심이 되면서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앞전에 제약바이오 중심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총이 높은 그런 뭐 세티로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 그리고 그 외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꾸준히 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코스닥 지수부터 이제 주간 차트를 보면서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주간 차트를 보니까 이제 앞전에 제가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 하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670선대까지 올라왔죠. 지금 보게 되면 앞전에 작년부터 이제 굉장히 재작년이죠. 2014년도 하반기부터 작년까지 상당히 많은 시세를 보였을 때가 이제 44% 정도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지수로 44%라는 수치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그런 수치인데 그때 이제 상승 주수가 31주라는 시간이 걸렸었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시장에서 한번 크게 무너졌던 자리 때, 그러니까 셀링 클라이막스가 되긴 했는데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딱 31주 동안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승과 조정을 맞춰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에 다시 올라가면서 앞전에 주 매물대 상단 자리대에 진입이 되어 있는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 추세 자리대도 어느 정도 붙여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다음 주에 이제 한번
차익 실현이 떨어질 거냐, 아니면은 다음 주도 돌파를 해서 직전에 매물대 구간을 넘어갈 거냐, 딱 이 기로에 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이제 거래량이 실렸냐 못 실렸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외인들의 매수가 일부 들어오긴 했는데 개인들의 매수가 여전히 강한 케이스가 코스닥입니다. 근데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니까 이쪽으로 매기가 들어온 건 있지만 아직까지 거래 추세는 하향세이기 때문에 거래 추세를 볼 때는 다음 주에 강하게 돌파가 못 나온다면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는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 대형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지수를 보게 되면 대형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중요한 자리 때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의 그 기로에 바로 왔는데,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반면에 이제 투신권에서의 차익 실현이 떨어졌기 때문에 소화를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앞전에 전략을 짜졌던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추세 돌파를 본격적으로 하냐 못하냐, 그러니까 이 추세를 넘어가면은 코스닥이나 거래소 대형주랑 똑같은 그림이죠. 추세를 넘어가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 그렇게 될 경우는 상승 추세 전환된 경우는 최소 2, 3개월 정도 강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5월달까지 시장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거래량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코스닥하고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아직까지 거래 추세가 하향인 반면에 대형 주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거래량 증가세가 나타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거래소 대형주 같은 경우는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아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이 좀 제한이 되거나 조정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다음 주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여기에 대한 경계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선물, 그러니까 파생 쪽인데 선물 쪽에서 외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가 현재 5,000계약 이상이 들어와 있는 케이스인데, 앞전에 이제 1월 달에 바닥을 만들 때가 47,000개란 매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47,000개란 매도가 현재는 매수로 바뀐 상태죠.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사실 파생 시장이 국내 증시를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시키는 것이 사실인데, 현물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때는 파생 시장보다 현물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맞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만기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서 만약 지수를 더 크게 올린 쪽으로 한다면은 지수 자체가 2,000포인트를 이제 넘어가거나 2,0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외국인들의 관점이 과연 어느 쪽으로 잡혀져 있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 뿐만 아니라 이제 환율 시장까지 같이 섞어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이 1204.5원까지 떨어졌는데, 외국인들이 보는 관점을 한번 지수로 보도록 하죠. 자, 달러 기준입니다. 똑같은 대형 지수인데 달러 기준을 볼 때 이때 일봉 차트에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앞전에 쌍바닥을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이 부분이 바로 화요일부터,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부터 이제 갭상승이 나오면서 박스권 상단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그림인데, 이 라인대를 지금 돌파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박스권 마디만큼이 기본폭이 나오기 때문에 박스권 기본 마디에 볼 때는 추가적으로 한 3% 정도 상승폭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주가 지수가 1960 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대로 매수세를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기 전에 박스권 상단 자리 하나 더 나올 때, 이때까지 본다면 지수가 2,000포인트 전후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는 지금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아직까지 국내 증시는 연초의 가격대보다 낮은 상태다. 그러니까 상당히 싸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자체가 아까 앞전에 올라갈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환율이 안정화될 때는 외인들이 환차 이익까지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외인들이 환차 손해에 대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는 그런 구간에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내 증시, 그러니까 쉬는 곳 자체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한 주간의 이제 외국인 기가 매매 동향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거래소 시장부터 볼게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양 매도와 그리고 양 매수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매도한 거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거래소에서 매도한 것이 삼성생명이라든지 뭐 은행주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들 매도하는데,
지금 매도 순위의 10위 안에 들어간 종목들 중에서 뭐 부강약품이라든지 LG생명과학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규모가 어떻게 되냐?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외인들이 워낙에 대규모로 매수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온 것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삼성생명이라든지 또는 하나금융지주 같은 은행주들 이런 쪽에만 매도가 일부 나왔다 정도고 나머지는 대부분 매도 규모가 굉장히 작았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가 굉장히 세게 나온 것이 어디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죠.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그 다음에 인버스에 대한 매도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관점이 굉장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이 세게 떨어질 거다, 불안하다 싶으면 인버스를 살 텐데 인버스에 대한 매도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SK텔레콤 다 마찬가지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기관들은 매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투신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쪽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요즘 가장 핫한 게 포스코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는 이제 앞전에도 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현재 포스코를 보는 관점은 뭐냐면 현재 포스코는 비중을 정말 많이 줄여야 된다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대비해서 뭐 엄청나게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실을 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많이 뽑았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쉴 때는 쉬어줘야 되는데 이 쉴 때 쫓아가는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그때 조정폭을 상당히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전에 제가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이격이 벌어졌다. 단기적으로 3단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되고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관점이 현재 포스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눈에 뜨는데 그만큼 외국인들이 앞전에 많이 팔았던 종목들의 대표적인 대표 주자가 바로 시총 상위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시장에서 매기가 강하게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한미약품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죠. 그 한미약품에 대해서도 들어온 물량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약세를 띠는 모습이 나오는데 LG전자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시장에서 그동안 LG전자도 투신이나 기관이 먼저 물량을 잡고 외인들이 쫓아온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기관에서의 차익 실현 욕구가 역시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역시나 SK텔레콤이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LG생활건강이라든지 전부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의 경우는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썼죠. 아까 매도를 인버스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매수 쪽에서는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오는 흐름인데 그동안 기관에서 금융주에 대해서 꾸준하게 바닥권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싸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좀 부족하다 정도 되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가 순환의 중심에서 낙폭 과대주도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 흐름이 같이 이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낙폭 과대주 이런 관점이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쌍끌이 매수와 뭐 양매도 떨어진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종목들 좀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리온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가장 성장주로서 부각이 많이 되었던 그런 종목이었죠. 그러니까 오리온은 시장에서 이제 어떤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주로 부각이 되냐면 오리온의 제가 쪽 매출에서 이제 이익이 해외 쪽에서 한 70% 정도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주 그리고 그 외적으로 러시아라든지 베트남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장 동력이 있다. 이 부분이 오리온의 주가의 강세로 연결됐던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오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5월달,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중국 관련주도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주가가 고점 맞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그림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봉사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빠진 만큼은 빠진 것이 맞지만 추가적으로 반등을 강하게 할 모멘텀은 제한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오리온이 주가가 이제 앞전에 140만 원 근처에서 9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정말 많이 떨어졌죠. 근데 정말 많이 떨어졌으면 지금 현재 주가가 싸냐 이 부분인데 앞전에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받아놨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아직까지 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오리온에 대한 이제 주당 순이익하고 장부 가치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 이런 가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오리온 같은 경우 앞전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던 거예요.
시장에서 이제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런 관점이었는데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성장이 거의 안 나왔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감소된 부분이 있었는데 매출액 자체가 감소된 거는 이제 스포츠 토토라는 그 서비스를 이제 중지를 하면서 거기서 감소된 부분이 있었지만 이 자체가 큰 폭의 증가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이게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아직까지 해놓긴 했는데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할 경우 주가 수익률이 이제 EPS로 한 4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현재 주가가 아직까지도 한 25% 정도 그 정도의 주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자산 가치를 중심으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가치를 중심으로 얘기할 때도 PBR 한 3.5 정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에서 외인들이나 기관에서 매도가 많이 나온 것이 이런 오리온인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에서 외국인들이 앞전에 물량을 거의 다 팔아놨다는 점. 그래서 시장에서 성장주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많이 빠졌다서 싸다 이게 아니라 고평가인 거는 실제로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주가가 됐는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LG전자를 좀 보도록 할게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강세를 띈 배경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우선 가전제품이나 캐시카우가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전기차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GM에 부품을 공급한다. 이게 하반기부터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성장성으로 불가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G5가 시장에서 호응이 좋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4월달에 출시를 할 텐데 출시될 때 스마트폰 사업부가 이제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모멘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세를 띈 거였죠. 그런데 LG전자의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주봉 차트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작년에 저점 대비해서 사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엄청 많이 올라왔죠. 실제로 상승폭이 거의 한 6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많이 올라온 케이스 맞는데 어떤 대형주든 간에 대부분 종목들이 주도주가 됐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숨고르기는 늘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상승을 할 때 약 12주, 13주 정도 상승 보였죠. 그리고 나서 최소 3주 정도의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상승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2주 정도 상승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66,000원 전후자리가 앞전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인데 이 가격이 예전에는 저점으로 인식이 되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점 인식된 것도 있고 채널 패턴 안에서의 상승폭 마디가 두 번째로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 마디가 필요한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기간 조정을 충분히 겪어주고 난 다음에 진입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고 매수 자체를 기간에서 굉장히 많이 사고 올라온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기간에서의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한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 지금 구간에서 나쁘다. 그게 아니라 최소한 추가적인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매수가 많이 들어온 종목에서 한미약품을 보도록 할게요. 한미약품은 앞전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시장에서 한미약품에 대한 수익 마지노선 꼭 마지노선 잡고 움직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전에는 이 가격대가 깨지면서 크게 무너졌다가 지금 서서히 올라왔어요. 시장에서 이제 기대치 자체가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아웃과 계약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올라왔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위치예요. 지금이. 왜냐면 하락 추세 자리대를 넘어갈 수도 있는 위치고요. 그리고 안 좋게 얘기하면은 되돌림으로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들어올 때는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것이 거래량인데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거래량 증가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죠.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앞전에 외국인이 다 팔았다가 외국인의 매수가 같이 들어왔다. 이 정도가 되는데 외인들이 현재 들어오는 것이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 한 바스켓 매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은 케이스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 이 구간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다음 주에 시장에서 성장주들 전체가 또 한 번 출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가 상당히 시장에서 전술이나 전략이나 수정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종목 중에서 오늘 KB증권 앞전에 사실 은행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KB증권 같은 경우는 앞전에 박스권을 이탈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은 시장에서 추가 하락은 제한이다.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경우 기술적 반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서 이 33,000원 구간대에서 비중을 축소하고
나중에 하반기에 또다시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보는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올라와서 33,000원 가격대를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넘어간 다음에 33,000원 가격대를 지지를 밟아줄 경우는 추가 상승으로 가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는 33,000원짜리 저항을 인식하고 한번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돌파하고 지지 밟고 갈 거냐 아니면 맞고 내려왔다가 갈 거냐 이 정도 차이다 보시면 되고 최근 들어서 기관에서의 물량이 서서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모멘텀적인 부분은 크지가 않지만 시장에서 싸다라는 이미지는 계속해서 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오늘 금요일이죠. 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좀 말이 더 빨라졌어요. 근데 차근차근히 좀 나중에 또 한번 녹화 방송 보시거나 하셔가지고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외인들하고 기관, 매도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매도가 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대해서도 이제 외인들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한 종목들은 사실 양매도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규모 자체는 상당히 작은 것이 코스닥이었고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대한 매도가 세게 나온 쪽이 어디냐라 볼 때 원희 IPS라든지 SFA라든지 주로 앞전에 OLED 장비족 이런 쪽에서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이 일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수가 중요한데 매수를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공통적으로 많이 산 게 바로 뭐냐? 셀트리온과 카카오.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 2 종목이라고 하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 종목들이 강하게 들어온 부분이 실제적으로 코스닥 지수를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현재 위치가 또 굉장히 좀 중요한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주봉 차트인데 앞전 셀트리온은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죠. 12만원 이상일 때 뭐 박수칠 때 떠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 주간 차트상에서 이미 상승마디 두 개를 뽑고 나서 지금 앞전에 추세를 돌파했다가 내려왔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서 이 자리대를 저항으로 인식을 한 건데 여기서 역시 또 중요하겠죠. 이 자리를 올라타면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질 경우는 오늘 고점 자리가 시장에서 되돌림 마무리 구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보여야 되는데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반등이 나오는 시간 동안 거래량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하락할 때 거래량보다 지금 반등 나올 때 거래량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코스닥 지수를 설명해 드릴 때도 되돌림 가능성까지 열어두셔야 된다는 것이 시가총액 1, 2 종목에 대해서 관점을 볼 때 얘들이 되돌림 받고 떨어질 거냐 아니면 돌파가 나오고 안착을 할 거냐 지금 이 기로에 와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을 운용을 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과 카카오 주식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카카오 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를 보게 되면은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에서 계속해서 하락으로 연결된 그런 패턴이죠. 지금 상승 조정 마디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단에서 지지가 나온 그런 케이스인데 마찬가지로 카카오를 앞전에 제일 중요했던 자리가 10만 3천원, 10만 7천원, 8천원 자리였죠. 이 자리가 깨졌기 때문에 물량이 떨어졌던 건데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이 가격대 올라탈 것이냐 맞고 떨어질 거냐 그 차이입니다. 물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차트상에서의 흐름을 볼 때는 돌파하고 지지받고 나중에 가거나 맞고 떨어졌다 다시 가거나 이 그림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카오는 그렇게 뭐 문제되지 않는다 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저항을 받고 못 받느냐 이 부분 역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거래량 똑같습니다. 거래량 자체도 하락 거래량보다 지금 반등 거래량이 좀 더 작기 때문에 거래량적인 부분 볼 때 주의를 해야 된다. 자, 오늘 좀 빠르게 하다 보니까 얼추 다 했어요. 와,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 했어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중국의 전인대 결과가 나오고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주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관점에서는 더 산다 쪽으로 아직까지 무게를 잡고 있고 2000포인트까지도 간 다음에 조정을 줄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것 같고 반대로 그동안 같이 낙폭과 대주까지도 다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이제 다시금 꺾일 거냐 그러니까 성장주와 가치주 다 올랐는데 가치주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차익 욕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이 새롭게 변경된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되돌림으로 다시 한번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을 다 짜셔가지고 다음 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